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구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구행위가 형법 23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제 그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보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법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있어서 이제 법적인 해결은 이제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마지막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어 권리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권리를 이제 이 권리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방법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법 질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듯이 이게 이제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도저히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를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에도 긴급성이 요건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미 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나 긴급避難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침해의 현재성, 위난의 현재성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이제 권리 이미 침해당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라서 그래서 사후 긴급행위, 긴급성은 요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후 긴급행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구 행위가 성립되느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성립 요건을 우리가 검토를 이제 하는데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죠. 사례 18번 자동차 담보 대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좀
황당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차를 가지고 온 게 자구행위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차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행위, 자동차를 가져오는 행위를 갑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정이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무자가 차를 자기 팔을 팔아 넘겨서 산 사람, 속아서 산 사람이 병.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샀죠. 시가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구매를 했죠. 뭐 잘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았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그 지금 질문이 정의 행위가 가벌성이 없음을 전제로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가벌성이 없냐 하면은 딴 거는 다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정의 행위를 뭐 간단하게 쓰자면은 그 정의 행위가 이제 그 이게 되냐? 응? 그 병을 속였죠. 시운전 한다고 하면서 가져와 버렸으니까 속이긴 속였는데 그 속여서 차를 시운전하게 되었을 때 그냥 잠깐 타보겠다 그러고선 시동 걸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때 이제 병이 옆에 앉아 있지 않았던 게 이제 잘못이긴 한데 근데 타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병으로부터 정한테로 점유가 이전이 된 거냐 하면 아니죠.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규범적 판단 기준에 의하면은 그 경우에 시운전하라고 이제 열쇠를 내줬을 경우에 점유가 이전된다고 볼 수가 없죠. 점유는 여전히 병한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타고 도망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점유를 배제했기 때문에 어쨌든 절도가 문제되는데 절도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객관적 구성 요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정의 입장에서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소유권은 아직 을한테 있어요. 자, 이게 동산인데 그 동산 물권의 변동은 민법 188조에 따라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있고 얘기를 했나요?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 그리고 점유의 이전 인도죠. 인도가 있으면은 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동차는 달라요. 이제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서 제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부동산이랑 비슷하게 등록을 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이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을한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은 분명히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타인의 재물 맞고요. 유체물이니까 재물 맞죠. 그리고 이 점유자가 누구였냐? 그 당시에 병이었어요. 그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제3자인 갑의 점유로 옮겨놨어요. 차를.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
이 충족이 되느냐 하면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데 대해서 다 인식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불법 영득 의사예요. 이게 불법 영득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이미 갑한테 넘어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갑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 그래서 갑한테 소유자인 갑한테 자동차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 영독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행위는 가불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갑은 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절도 간접정범 일단 이게 문제가 되죠. 아이고. 이 공범까지 도저히 나가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 34조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은 언어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처벌이 안 되는지는 관계없고 하여간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이용자의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과실범으로만 처벌되는 것이거나 그러면 돼요. 정의 행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객체가 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라고 가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은 을한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은 충족이 되죠. 그러면 위법성 측면에서 자구 행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객관적 요건이 이제 역시 둘로 나눠져서요. 자구행위 상황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구행위 상황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들과는 달리 자기 청구권에 대해서만 자구행위가 가능해요. 타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구행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인만 자구행위가 가능한 게 아니라 법인도 자구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할 수 있어요. 뭐 회사에 돈을 누가 왕창 가지고 도망간다, 해외로 출국한다, 뭐 그랬을 때 그거를 회사 직원이 이제 그 저지를 한다 하는 것도 이제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구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청구권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가? 자,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변제기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 청구권에 하자가 없으려면은 일단 청구권 자체의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준 거가 이제 결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자, 이거는 그냥 뭐 이행기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보자가 다음에 이제 긴급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긴급성이 이제 23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장차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빠질 그런 경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인정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약정이 이제 만약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동산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법 이게 가등기 담보법 얘기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가등기 담보법이 부동산 매도 담보, 양도 담보 같은 비전형 담보 물건 때문에 입법이 되었어요. 지금 이 경우처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약정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 담보 제공이 소유권 이전 형태로 되는 경우 이제 가등록,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담보가 제공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이제 약정을 장래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하는 건데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해 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채권자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처분해 버리는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임의로 처분하면은 횡령죄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 채권자한테 미리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채무자한테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가 설정이 되면은 그 담보물은 대출 금액보다 항상 가치가 크게 되어 있죠. 안 그러면 이제 담보물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담보물을 처분해서 그 금액을 채권자가 다 가져버리는 거는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청산금, 차액, 그러니까 채무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소유권이 채권자한테로 넘어가지 않는 걸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것처럼 외형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냥 임의 처분하고 청산금 주지 않으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부동산을 이제 적용 대상을 하는데 동산에도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인데 유추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동산의 경우에도 이게 소유권 이전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정산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차량 가액이 이제 그 1,000만 원이죠. 대출금은 500만 원이고 그러면 500만 원에서 이제 그 이자가 뭐 한 100 붙어가지고 600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400은 차량을 처분해서 400 정산금은 돌려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확보는 됐는데 문제는 담보물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이게
사라져 버리면은 차가 막 돌아다니는 거고, 이게 찾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지금 등록이 원래 의소유로 돼 있고 병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돼 있고, 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치울 때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대포차가 되는 그런 상태죠. 사라지면 거의 끝이다. 아니, 그 경찰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찾겠어요? 찾기 힘들죠. 음, 그래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구행위 상황이 인정이 되는데요. 239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자구행위가 이제 주장이 되었으나 긴급성이 없다라고 해서 자구행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제 경우가 6개의 판례가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당행위와 마찬가지로 뒤에 행위가 붙어 있어가지고, 정당방위 행위, 긴급피난 행위는 이제 행위를 뒤에다 붙여서 6글자로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자구행위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4자로 자구행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자구행위로 이제 허용되는 거는 보존행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청구권을 실행하는 행위까지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청구권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그 선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차가 사라져버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빠지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보존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성.
자, 그 상당한 이유에서 이제 확인되어 있긴 이제 최소한의 침해. 그러니까 뭐 그 빚쟁이 도망가는 거를 잡는다고 뭐 저기 어, 중상해를 입힌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만 이제 입혀야 되는데 지금 그 잠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도면 이제 최소한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자구 의사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돼서 가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구 행위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해자의 승낙을 해서 위법성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